안녕하세요. 축구 상담소의 전직 프로축구 선수 콜브리즈입니다. 오늘은 프로 선수나 대표 선수가 되고 싶은 어린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며 제가 얘기하는 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선수들이나 부모님들은 축구 선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은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릿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욱 디테일하고 복합적인 의미예요. 자, 그럼 그릿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의 앞글자를 줄여 그릿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외에 열정, 인내, 낙관주의, 결단력, 집중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릿의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시련과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릿의 척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만족을 잘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늘 부족해 보이며 그런 불만을 가진 자신에게 오히려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예로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뛰었던 경기 영상을 되돌려보면서 잘한 장면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어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박지성이니까 포기하지 않지, 혹은 손흥민 정도나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박지성이나 손흥민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축구 선수도 아니었고 국가대표도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릿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릿이라는 것이 축구 선수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릿이라는 힘을 키울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박지성이나 손흥민처럼 되겠다는 큰 꿈이나 야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큰 꿈이 있으면 좋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내가 이룰 수 있는 만큼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개인적인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 목표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을 만큼 정해져요. 예를 들어 리프팅을 100개 할 수 있는 선수라면 다음 주까지 150개나 200개를 해보라고 하죠. 조금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이죠. 반대로 명확하게 목표치를 정해주지 않고 리프팅만 하라고 한다면 기대치만큼 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제가 선수 때부터 수도 없이 경험을 해보면서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단순히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서 알게 된 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 훈련으로 줄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루는 오늘 나가서 2단 뛰기 1000개를 해야지 라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나가요. 그러면 힘이 들어도 그 1000개를 채우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줄넘기를 해요. 그럼 2단 뛰기 1000개를 못하고 그냥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뭐죠? 명확한 목표치가 있는지랑 없는지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생각 하나의 차이인데 말이죠. 이처럼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성과 차이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훈련을 한다면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겠죠. 훈련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명확한 목표치를 꼭 정해놓고 하세요. 두 번째, 그렇게 행동하는 집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팀이나 레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특정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A, B, C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A는 항상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훈련을 하는 친구예요. B는 때에 따라서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C는 항상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어린 선수들은 B에 속합니다. B는 A와 훈련할 때는 A한테 영향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요. 근데 C와 훈련할 때는 C한테 영향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같이 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겠죠? 환경이 의지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A와 같이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B도 A와 같은 열정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A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A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열정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아이들에게 너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리라 저래라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이 너무 권위적이지도 혹은 너무 자율적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규율을 정해놓고 그것을 꼭 지키게 하는 것이죠. 아이에 대한 지지와 존중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뿐일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님들을 지켜본 결과 적절한 자율성과 통제를 부여하는 부모님의 아이들이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커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릿의 중요성과 그릿의 척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그릿이라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서 수많은 좌절과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인데 그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내야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내는 힘인 그릿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릿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닌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니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꼭 이 그릿을 키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